악수에서 탈출했어. 자동차도 살 수 있어. 커리어가 도와줬어. 커리어.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SK그룹에 대해 알아볼 커리어의 백인선입니다. 지금부터 SK그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그룹의 개요에 대해 짚어 넘어가 보도록 하죠. SK그룹은 92개 계열사를 가지고 약 5만 1000여 명의 종업원이 있는 대기업입니다. 계열사로는 에너지화학 31개사, 정보통신 24개사, 물류금융서비스 37개사, 국내 기업 자산규모, 매출 및 당기순이익 순위 3위인 기업입니다. 국내 총생산 GDP 중 SK 비중은 9%에 이르고요. 국내 총 수출액 중 6.6%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 시가총액 중 SK 비중이 4.7%에 달합니다. 사회공헌 비용 지출 국내 2위이고 2011년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 중에서 82위를 한 기업입니다. 이번엔 SK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K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며 세 차례의 도약을 거쳐 성장하였습니다. 지금 살펴보는 역사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숙지하고 입사 전형에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953년부터 1960년대에 이르는 때에는 선경직물의 설립으로 시작해서 직물에서 폴리에스테르 원사로 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1970년에서 1980년대는 석유에서 섬유까지 수직 계열화가 완성된 시기입니다. 이때 첫 번째 SKMS가 정립되었습니다. SKMS는 조금 이따가 심도 있게 설명해 볼 예정입니다. 우선 계속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죠. 80년대에 첫 번째 도약이 시작됩니다. 1980년에 유공, 현재의 SK이노베이션을 인수하게 되는데요. 이와 더불어 1994년에 한국이동통신, 현재 SK텔레콤을 인수하면서 에너지와 통신의 두 축으로 성장을 일궈왔지만 내수기업이란 꼬리표가 붙어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12년에 제3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2012년 3월 SK하이닉스를 출범하게 됩니다. 하이닉스를 품에안은 SK그룹은 올 1분기 사상 첫 수출 비중 70%를 돌파하며 명실상부한 수출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본 세 가지 도약은 이것이겠죠? 첫 번째는 유공의 인수, 두 번째는 한국이동통신의 인수, 마지막으로는 SK하이닉스의 출범이 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SK의 특징 중 하나인 SK의 기업 문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의 기업 문화인 SKMS. SKMS는 SK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로 SK 고유의 기업 문화 및 경영 이념, 경영 기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1979년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제정된 SK만의 경영 철학이자 경영 시스템입니다. SK는 SKMS의 정립을 통해 기업 문화를 발전시키고 경영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고, 현재에도 SK의 모든 구성원들은 SKMS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경영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1975년부터 SK는 기존 사업구조를 운영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경영 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SK를 2000년대의 세계 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던 최종현 회장은 이 새로운 경영 소프트웨어가 다가오는 시대에 SK의 안정과 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는 경영 기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4년여의 노력 끝에 1979년에 정립된 SKMS는 기존의 SK 사업구조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2000년대의 첨단 정보통신 산업의 선두주자인 SK의 운영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SK만의 경영 기법으로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SKMS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처음부터 SK가 처한 현실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념과 실천 지침이 철저하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즉, SKMS는 경영학자나 경영 컨설턴트로부터 원리나 지식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 회사 경영의 경험에서 현실적으로 기업 경영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골라내어 이에 관한 SK인들의 합의를 도출하여 얻어낸 경영관리 체계라는 말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은 SKMS는 계속 변화하고 최적화되는 살아있는 경영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SKMS는 1979년成立 이후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SK인들의 합의를 통해 총 12차례 개정되어 왔습니다. SKMS의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00년대 세계화 시대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unused human resource까지 활용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unused human resource를 활용하기 위해 SKMS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통상적인 경영 방법에 동적 요소를 추구하여 구성원이 자발적, 의욕적으로 두뇌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SK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SKMS에 나와 있는 단어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슈펙스입니다. 슈펙스는 슈퍼 엑설런트 수준을 말하며 인간의 능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SK그룹에서만 고유하게 사용하는 용어로 최고라 불릴 수 있는 수준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원단으로 쓰는 천이 10톤이 있는데 옷을 만들고 난 후에 특별한 재봉 기법으로 원단이 하나도 안 남은 수준이라 하면 슈펙스 수준이라고 합니다. 목표는 정하기 나름인데 이렇게 신의 영역이 아닌 인간의 능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을 뜻하는 용어로 목표 수준을 뜻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KFS라고도 있는데요. KFS는 Key Factor for Success의 약자로 SK그룹에서는 슈펙스 수준의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이나 단위 조직이 해야 할 가장 핵심이 되는 과제나 일을 뜻합니다. 캔미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캔미팅은 캔 음료를 앞에 두고 이야기하는 모임으로 SK의 고유한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SKMS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이 가능한 한 일상의 업무 활동으로부터 독립된 장소에서 수시로 정해진 경영과제에 대하여 격의 없이 자유롭게 논의하는 회합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LHC라고도 있는데요. LHC는 Lead, Help, Check의 약어로 SKMS에서는 구성원과 리더의 실천을 Lead, Help, Check하여 동적 요소의 실천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이 그만큼 SK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다는 것으로 표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SK그룹은 굉장히 크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 공채에서는 주요 계열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곳은 에너지 화학 31개 관계사 중 SK이노베이션입니다. 주요 사업은 석유 개발과 배터리 사업, 정보 전자 소재, 연구 개발 분야입니다. 계열사로는 SK에너지,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가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16개국에서 26개 광구 및 4개의 LNG 프로젝트를 통해 활발한 석유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며 페루, 베트남 등 생산 광구에서는 우리나라 전체가 약 8개월가량 쓸 수 있는 5억 600만 배럴의 지분 원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까지 지분 원유 보유량을 10억 배럴까지 늘린다는 야심찬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억 배럴은 우리나라 전체가 1년 4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일일 지분 원유 생산량 역시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2005년 일일 24,000배럴에 불과했던 지분 원유 생산량은 2011년 기준 64,500배럴로 5년 새에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계속 발전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 여러분들 지원하고자 한다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내가 발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고 지원해 보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정보통신 24개 관계사 중 SK텔레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이동전화 서비스와 유무선 통합 서비스입니다. 계열사로는 SK플래닛, SK브로드밴드, SK커뮤니케이션즈, 서비스에이스, 로엔엔터테인먼트, 팍스넷, SK하이닉스, SK텔링크, PSN마케팅, 서비스 TOP, 커머스 플래닛이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사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면 이동통신 사업은 단말, 요금제, 네트워크, 컨텐츠 등의 본원적 경쟁력을 기반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LTE 상용화를 통해 기존의 유선 네트워크에서 가능했던 고품질의 동영상 서비스 및 멀티미디어 게임 등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무선 환경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2년은 본격적인 LTE 서비스 확산에 따라 데이터 중심의 사업 구조로 전환하여 새로운 성장을 도모할 것입니다. LTE에서도 그동안의 앞선 테크놀로지 역량과 네트워크 운용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사가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최고 품질의 프리미엄 네트워크 명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지난 1월 30일 최단 기간 100만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3G에 이어 4G LTE에 대해서도 선도 사업자의 입지를 굳히며 경쟁사와의 갭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비용 효율적으로 설비 투자와 마케팅을 집행하고 유통망, 상품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체질 개선을 추진하여 MNO 사업의 수익성을 제고해 갈 것입니다. B2B 사업 영역에서는 전략적 제휴를 바탕으로 헬스케어, 교육 등 산업별로 특화된 솔루션 개발 및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대한민국 국민의 수를 넘어서 포화 상태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SK텔레콤은 신사업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매출 성장률은 아주 높은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의 성장률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지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SK텔레콤의 기업 문화에 대해서도 알아두고 있는 게 필요하겠죠? SK는 직책 대신 매니저 제도로 호칭을 개정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직책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 문화가 자유롭다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복장 규정도 딱히 없고 근무 시간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임직원에게 근무 시간, 안정성, 연봉, 복지, 규모, 경력 개발, 인지도, 그리고 행복까지 모두 다 충족시켜줄 수 있다고 자부하는데요. 아마도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기업 문화가 한몫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기업 문화라면 여러분들의 입사 지원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까지 SK그룹에 대한 기업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